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고패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요. 정말로 너무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칭다오 지역에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기업체의 주재원분들 중에는 이번에 귀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대로 반갑지만 저처럼 여기에서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분들을 또 보내드릴 때에 그 마음에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동안 중국과 한국 간의 왕래가 그래도 조금은 풀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자주 한국을 오가는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음, 제가 이제 중국에 현지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과 중국 간의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어떤 그 다양한 서로 간의 이제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중국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관점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큰 나라거든요. 뭐 한국은 제가 봤을 때 국토 면적 빼고는 작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중국 옆에 있어서 그러지 캐나다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캐나다보다 더 클걸요. 대한민국이 러시아 캐나다보다 더 큽니다. 경제 규모.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데 중국도 또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이렇다. 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도 한국은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사회는 복잡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중국 안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관점, 특히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 혹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뭐 막아야 된다.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중국에 특히 칭다오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현지 한국인들은 어떤 반응인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칭다오의 한국인들은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어떤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중국에 오셔서 현재 칭다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남쪽에 광저우나 션전, 허이조우 이런 데도 있고요. 상하이 같은 데도 있고요. 저기 북쪽으로는 뭐 션양 이런 쪽, 다리엔 이쪽에도 한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베이징도 당연히 계시죠. 제가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위챗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보면 거의 칭다오 계신 교민분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칭다오에 새로 부임을 하신 어떤 그 대기업의 주재원분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혼자서 한 한 달 정도를 지내신 거예요. 이 한 달을 지내시기 전에는 한국에서만 그냥 회사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한 달 정도로 있어 보니까 도대체 내가 한국 언론에서 들었던 그런 모습들은 왜 하나도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내가 한국에서 알던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큰지 모르겠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랬죠. 뭐냐면 첫 번째는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한국에서 얘기를 한 중국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연속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이 즉 한국에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중국의 모습이 잘못된 거, 허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더니 그분은 단박에 그럼 두 번째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신 분은 중국에서 한 1, 2년 가까이 이제 이미 주재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답변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국 언론을 아예 안 봐요.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국은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내용, 어떤 치우쳐져 있는 내용이나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국 언론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또 이어지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언론에 계신 분들도 좀 억울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에서 일을 하는 어떤 뭐 기자라든지 이런 분이었다고 친다면 나름대로 실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컨셉의 이런 기사를 네가 몇 개를 가져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업무 할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그분들은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수가 불을 제대로 못 끄면 우리가 조금 화를 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 인상적인 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곳 칭다오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주재 생활을 하신 역시 한국 분이시고요. 굉장히 정상적인 한국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 고향이 아마 경상북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연배가 조금 있으시지만 이제 굉장히 요즘에 장수하시니까 집안에서 장손을 맡고 계시는데 설날이 돼서 이제 집안에 인사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굉장히 그 전화기 너머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뭔가 쭈삣쭈삣하는 게 느껴지더니 이분의 이제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겠죠. 이분이 형님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것은 맞지만 집안 어르신들이 한국 뉴스를 보면은 중국이 지금 코로나로 무슨 뭐 아파트에서 시체를 태우고 이러는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고, 이거를 꼭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자리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빵 터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정말로 그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아마 못 믿으실 거고, 차코페페 채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참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차피 한계가 있을 건데 싶기도 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고향에 들어가는 거를 일단 포기하고 경북으로 가지 않고 대구에 있는 다른 친척 집에서 머물다가 오시는 걸로 지금 바꿨다는데요. 여러분들 막 한국에서 이제 중국 코로나 때문에 뭐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가고 뭐가 어떠고 하는데, 정작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느낌을 거의 90%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지내고 있고 약간의 조금 주의한 내용들은 있지만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막 아비규환의 상태는 전혀 아니거든요. 왜 그런 보도가 계속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시청자들,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칭다오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중국에 계신 한국 교민들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국을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어,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논쟁하는 게 이제 힘들어요. 지치고 설득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뭔가 잘못된 건 알지만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이제 경북 가시려다가 대구 가셔야 되는 그분, 연배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저희 같이 있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한국에 가서 한국 언론에서 중국 잘못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어차피 믿지도 않고 거기 가가지고 힘들기만 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있다가 조용히 와라. 약간 좀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제가 중국에 계시는 모든 한국 분들을 아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네, 아마 베이징에 계시는 이제 대사님도 그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립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요. 저도 제가 뭘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던 퍼즐은 이겁니다라는 의미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이저급 어떤 그 언론사에서. 근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차고페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만이라도 남겨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달을 드립니다.
예, 긴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새해에도 더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